미국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라오지 못했는데 나스닥은 무려 3%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일단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좀 잡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술주들이 단기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학개미들이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화장품 관련주 LG생활건강과 아모레,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인데 이 두 기업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서로 다른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아니 같은 화장품인데 왜 그러는 건데? 라고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 안 그래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았는데 뉴스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주에게 공매도 타깃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금융주들 왜 공매도 타깃이 되는 걸까요? 주가가 떨어진다? 네,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금융주들이 이제 빠질 것이다 생각해서 공매도 타깃이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금융주들이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괜찮은 그런 느낌.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뭐 상당히 네, 좀 짜릿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우리는 다우지수보다도 나스닥에 더 환호를 하는 상황이죠. 왜냐면 기술주에 대한 영향은 그대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나스닥이 3% 정도 상승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우지수는 경기 전망, 그리고 나스닥은 기업 실적, 이런 쪽으로 많이들 구분이 짓잖아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1%로 마감했어요. 그냥 뭐 장중에 계속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뭐 크게 뭐 저거 하진 않았고요. 그냥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3%, 일단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그냥 계속 쭉쭉 달립니다. 뭐 메타라든지 또는 뭐 아마존, 뭐 거의 대부분 기술주가 다 올라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기업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실적 좋아진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내용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술주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한테 영향이 있느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기술주라고 보여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는 전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 뭐 반도체 지수의 상승,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밑에서 조금 위험하게라도 샀어야 됐나? 라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한 투자는 그다지 서두르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 기간에서는 그런 편안한 매수를 하게끔 시장이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잠깐 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그냥 주지 않고 가거나 그런 식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 자, 어쨌건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런 흐름들을 타고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우지수가 살짝 뒤로 밀려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은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연준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줬다. 파월이 한 2차례 정도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은 더 진행되고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네, 파월이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미래의 정책 경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덜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두 차례 정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5%라는 최종 금리를 도달하기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5%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크게 안심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국채 금리도 하락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쪽에서는 일단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가치주들은 박살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네, 이 가치주와 성장주 딱 놓고 보면 일단 이런 식이에요.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 크게 저평가된 기업들 그런 것들이 가는 시기는 시장이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 불안한 시기 이런 시기에 가는 거고 성장주들은 시장이 막 앞으로 더 좋아질 때 앞으로 더 기대감이 커질 때 이럴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들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시장 상승에 베팅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인하보다도 금리 인상 중단 이것이 이제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2번 정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3월 정도 한 번 올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더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0.5%포인트씩 인상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조금은 다르다. 네, 조금은 시간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어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금리 인상의 마지막 사이클에 들어섰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사실 기술주들의 실적이 또 한방 터트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메타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술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메타가요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매출 이게 나타나게 되면서 무려 23%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바로 올리네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알파벳도 7% 올랐고요. 아마존도 7%, 애플과 엔비디아는 3%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4% 올랐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감원 정책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전망치를 조금 낮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지는 이유들이 뭐겠어요? 이제는 막 기업들이 막 올라가는 이유. 자, 그런 악재들을 충분히 시장이 먼저 반영을 했어. 근데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금리도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내려갈지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악재가 지나가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근데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질 것 같다.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음 달 그 FOMC에 대한 부분들을 또 결정지게 되는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되는 그런 뭐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CPI 지표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물론 CPI 지표는 더 떨어질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더 떨어질 거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더 끌고 갈 것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까지도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파월 의장의 어조가 바뀐 것 아니냐. 그런데 특별하게 악재가 없었다라는 것이 증시 랠리의 일조였다. 자, 어조가 바뀌었다. 그냥 상황은 조금 이제 비둘기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뭐 그것을 따라서 시장이 나쁘게 해석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연초에 시작된 랠리가 어디까지 더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 애매하신 부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자, 리오프닝인데 LG 생활건강과 아모레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자,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뭐 둘 다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었던 작년 시즌을 지나왔고요. 자, 올 초부터 반등을 좀 진행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다가 LG 생활건강은 갑자기 떨어졌고요. 아모레는 버티고 있다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약 먹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네. 자,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연초부터 이날까지 9% 뛰었는데 LG생활건강은 4% 떨어졌다. 수급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모레 퍼시픽을 1245억 순매수했고요. LG생활건강도 547억 사들였다. 사들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 팔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매도를 좀 쳤던 걸 생각해보면은, 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이제 극대화시켜서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회사는 매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업이 고전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7,111억 원보다 12억 원이 나타나면서 7천억이 나타났다. 이게 7천억이 나오면서 전년보다 45% 급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7조 원 정도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모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719억 23% 감소했고요. 매출은 4조 4천억 그러면서 15%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매출은 LG생활건강이 훨씬 더 많았죠. 물론 영업이익도 더 많았네요. 네, LG생활건강이 더 큰 기업이잖아 이제 보니까. 자, 매출액이 7조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이제 아모레는 4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의 매출은 11%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는 15%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아모레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LG가 더 많이 줄었어요. 지금 7천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모레 같은 경우는 23% 감소했다라고 되어서 2,700억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야 이게? 자, 아모레가 마진율이 조금 더 괜찮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것도 같아요. 그죠? 매출은 오히려 LG생활건강이 더 괜찮았는데 마진율이 영업이익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줄었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봐봐요. 아모레 퍼시픽은 바닥을 찍고 반등한 가능성이 높다. 왜? 실적이 나쁘긴 했지만 중국 사업에서 매출 감소폭을 줄여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북미와 유럽 매출은 각각 83에서 37% 증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기여도가 커졌다. 중국 의존도가 낮아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탈중국에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더 조금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안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이익률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직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중국 현지 화장품 매출이 크게 줄었다. 그리고 국내 면세도 크게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감소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화장품 실적 부진은 놀랍지 않으나 데일리 뷰티 해외 사업장인 인플레이션 수요 둔화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것을 또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아모레와 LG는 둘 다 중국에 대한 영향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실적 전망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그런 어떤 지수의 포인트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반대로 생각합시다. 중국 리오프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의존도를 오히려 아모레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일단 4분기 시장은 벌어진 건 벌어진 거야. 근데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큰 게 다가온단 말이야. 크게 터졌어요. 물론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도 나빠질 이유는 없겠죠. 유럽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중국도 잘 되면은 다른 데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LG생활건강은 중국에 뭐 몰빵을 쳤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
분산 투자한 것은 살살 올라오지만 몰빵 친 거는 약간 위험하지만 그쪽이 살아났을 경우 확 튀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의 상승폭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당장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 감소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봉쇄 그런 것도 이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열었잖아. 이게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됐죠. 자, 1분기 지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도 면세점 지금 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적 난리가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라면, 글쎄, 과연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물론 이제 중국 기업들이겠습니다만, 이제 화장품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LG생활건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큰 폭을 떨어뜨렸다? 자, 중국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은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LG생활건강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일단은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죠. 주가를 좀 낮춰놓고 이제 크게 떨어뜨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돌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포지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매수 들어가기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그렇다지 걱정을 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지금 실적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전차를 걷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주가 회복, 그리고 언제 내가 조정받았어 라는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끝이 보이고 있는 금리 인상, 공매도 타깃된 금융주. 이것도 되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공매도 비중이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늘어났다 해서 메리츠 금융지주 38%. 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 J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신한지주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네, 우리가 뭐 주요 은행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배당을 많이 줬었던 기업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고, 메리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타겟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는 뭐, 4대 은행 중에서도 가장 요즘에 좀 많이 핫하게 올랐었죠. 그래서, 요 부분 보게 되면 13%대. 이 정도 가지고 공매도가 늘었다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주 섹터가,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늘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1일 기준, 공매도 거래순위 50위에 금융주가 다수 들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죠. 자, 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보면, 금융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수익이 감소해서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한다. 그쵸? 네.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가 인하됐어요? 안 됐잖아.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대출금리를, 1년 반 만에 하락세로 전환시켰다. 요즘에 이제 금리가 은행에서 실질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죠. 이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있어. 근데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실질금리도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어떤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같아요. 실질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뭐 캐피탈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그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철수하는 사례 있었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정금리 20%짜리를 더 올려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더 올리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제2금융권을 볼 수 있는 대기업, 이 대부업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돈이 완전히 굳어버리게 되죠.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자, 법정금리 20%를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조달금리를 낮추는 거. 시중은행의 실질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부업들이 돈을 빌려서 대출을 놔줄 때 조금 더 여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고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금융사들의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된다. 근데 이거 금리 인하 언제 되는데요?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물론 이제 인하가 될 수도 있어요.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연말 시점에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뭐 금리 인하 이거는 기준금리 인하 이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 대출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 근데 잘 생각해봐. 예금 금리도 같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대출 금리를 얼마나 내렸느냐? 0.08% 내렸답니다. 예금 금리 얼마나 내려갔어요? 0.5% 내려갔어요. 뭐 더 심하게 줄어든 데는 1% 정도 줄어든 데도 있긴 있던데, 뭐 그러면은 대출 금리가 같이 내려갔을까 생각되긴 하겠지만은, 네, 이거 지금 예금 금리 먼저 내리고 대출 금리 내리는 겁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마진의 입장에서는 은행주들이 저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좀 많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이 금융주들이 이익률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연체율이 높아지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부담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약간의 리스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연체율, 즉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호재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매도를 연결하려면 공매도는 뭘 해야 돼요? 수익이 나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락한다고 주가 쿡 밑으로 담가놨다가 이제 배당량 회복하는 정도로 올라온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올라온 거 공매도가 그거 먹으려고 들어왔다? 그거는 좀 너무 빠른 이야기죠. 그래서 공매도가 만약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기 뭐 메리츠나 이런 것처럼 많이 올라간 것들 때리고 들어오는 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주 섹터들이라면 공매도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모아갈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때려서 뭐 수익을 내거나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수익이 난 은행주들을 팔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공매도가 지금 들어왔다 해서 뭐 타겟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냥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공매도를 친다거나 등등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가늠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아직까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기술주들의 급등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기술주들의 급등, 나스닥 플러스 3%.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조금 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워낙 우리도 기술주적인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볼만 하겠고요. 자, LG생활건강과 아모레 서로 다른 전망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LG생활건강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지금 이게 서로 전망이 달라진 거라면 오히려 아모레는 중국이 올라올 때 뭐 실적 증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보다도 LG생활건강이 더 가파른 실적 성장성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감소했는데 중국 때문에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몰빵 쳐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수익률은 크겠죠. 네. 자, 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들이 과연 그런 것인가 생각되는데 이제 막 시작인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 공매도 타깃이 됐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뭐 올라온 게 있어야지 공매도를 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올라온 거 별로 없어요. 이 정도 올라왔다고 공매도 칠 거였으면은 진적이 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공매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생각하기도 너무 이른 시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이클적으로 지나갈 수 있겠다 판단은 됩니다. 다만 지금 다우지수처럼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은행주들도 약간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막 기술주도 올라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 은행주도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이니까 기술주 올라가면은 아우 신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돈놀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 네, 이런 부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장은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조금만 사라져도 주가는 형편없이 망가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너무 많이 반영한다. 여기에 휘둘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뚝심 있게 잘 유지하고 잘 붙들고 느긋하게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약간 변동성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떴다 싶으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밑으로 박아서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떴다 싶으면 일단은 관망하세요. 뭐 사고 싶은 거 많이 있으시겠지만 관망하시면서 주말 동안 철저하게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